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창작된 드라마 시나리오입니다. 손주 결혼식장에서 그분을 다시 만났습니다. 50년 만이었어요. 하얀 머리로 변한 그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70살이 넘어서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이야. 누가 봐도 우스꽝스러운 일이겠죠.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옷을 고르게 되고 핸드폰 메시지가 오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밤에는 잠이 안 와서 천장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마치 20살 처녀처럼 말이에요. 자식들은 모르죠. 엄마가 지금 첫사랑 같은 감정에 빠져 있다는 걸. 제 이름은 박영숙입니다. 올해 73이에요. 경상남도 진주에서 태어나 23세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함께 산 세월이 45년.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자식은 둘을 뒀어요. 큰딸 정민이는 서울에서 대학 교수를 하고 있고 작은 아들 정훈이는 부산에서 회사를 다닙니다. 손주가 셋인데 큰손녀 서연이가 올해 26이 되어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저는 지금 진주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하고 유족연금 합쳐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받고 남편이 남긴 예금이 조금 있어서 경제적으론 큰 어려움은 없어요. 성격은 남들이 말하기를 조용하고 차분하다고 합니다. 말버릇은 그러게 말이야 하고 에이고 참을 자주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라디오를 켜고 창문을 열어 환기하고 보리차를 끓이는 게 제 하루 루틴입니다. 그날도 별다를 건 없었습니다. 손녀 서연이 결혼식이 다음 달로 다가오면서 가족들 모두 분주했어요. 저도 뭘 입고 갈까, 어떤 선물을 줄까 고민하는 나날들이었죠. 어느 날 오후 서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결혼식 하객 명단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래, 뭔데? 신랑 쪽 어른들 중에 할머니 아실 만한 분이 계셔서요. 누군데? 이준호 할아버지요. 신랑 외할아버지시래요. 그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준호, 그 이름을 듣는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요. 할머니?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 응. 혹시 아시는 분이세요? 옛날에 알던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우와, 진짜요? 할아버지가 의사셨대요. 서울에서 큰 병원 원장님 하셨다고. 그렇구나. 할머니, 결혼식 때 오시는 거 맞죠? 응, 당연히 가야지.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준호, 50년 전 그 사람. 제 인생에서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1960 가을, 진주 시내 다방에서 처음 만났던 그날, 대학생이던 그는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두꺼운 책을 읽고 있었어요. 저는 친구들과 그 다방에 자주 갔었는데 어느 날 친구가 그를 소개해 줬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자한테 전화했어요. 복자야, 왜, 무슨 일이야? 있잖아,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 그래? 목소리가 이상한데 너 기억하냐? 내가 20살 때
사귀던 사람. 준호? 이준호 말하는 거야? 아니, 그 사람이 왜 무슨 일 있어? 서연이 결혼식에 그 사람이 온대. 뭐, 진짜? 신랑 외할아버지래. 세상에, 이게 무슨 운명이야. 나도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뭘 어떻게 해. 그냥 인사나 하고 오면 되지. 그게 쉽지가 않네. 복자는 제 마음을 다 아는 친구였어요. 50년 전 제가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했는지 말이죠.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매일 옷장 앞에서 고민했어요. 뭘 입고 가야 나이 들어 보이지 않을까? 어떤 머리 스타일이 좋을까?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큰딸 정민이가 진주에 내려왔어요. 엄마, 요즘 왜 그래요? 왜긴 뭐가 왜? 아니, 뭔가 이상해요. 맨날 옷 고르고 거울 보고 에이, 손녀 결혼식인데 신경 쓰이지. 그것 치고는 너무 신경 쓰시는 것 같은데 딸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없어. 딸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제 마음이 이상했어요. 이른이 넘은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남편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어느 날 밤 남편 영정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 떠난 지 벌써 5년이 됐네요. 나 요즘 이상해요. 50년 전에 사귀던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됐어요. 당신한테 이런 말 하는 게 미안하지만 두근거려요.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45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죠. 그런 남편에게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게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서울 강남의 큰 웨딩홀이었어요. 저는 새로 산 연보라색 한복을 입고 머리도 미용실에서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식장에 들어서는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복자가 옆에서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긴장하지 마. 괜찮아. 하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랑 쪽 어른들이 입장하는 순간 저는 그를 봤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그도 저를 봤습니다. 순간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영숙 씨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준호 씨 50년 만에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지만 그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영숙 씨가 맞아요? 예, 오랜만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우리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결혼식이 시작됐고 각자 자리로 돌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식이 진행되는 내내 저는 그의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피로 연장해서 다시 마주쳤습니다. 영숙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는 식장 밖 조용한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결혼해서 애 둘 낳고 평범하게 살았어요.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요. 그랬군요. 저도 10년 전에 아내를 잃었습니다. 지금은 혼자 살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우리 사이에 놓여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어색하지 않았어요. 영숙 씨, 예. 그동안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서울 갈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었잖아요. 알아요. 다 아는데 그래도 그때 생각하면 그만 말해요. 다 지난 일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난 게 운명 같아요.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영숙 씨, 저 전화번호 받아도 될까요? 제 가슴이 다시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와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문자, 메시지로 안부만 물었어요. 오늘 날씨 좋네요.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내요. 준호 씨도 건강하시고요. 점점 연락이 잦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의 메시지가 와 있고 밤에 자기 전에도 인사를 주고받았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그가 전화를 했습니다. 영숙 씨, 제가 다음 주에 진주 갈 일이 있는데 시간 괜찮으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예, 좋아요. 그 일주일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뭘 입고 나갈까? 어디서 만날까? 무슨 이야기를 할까? 복자한테 털어놨더니 너 지금 완전히 사랑에 빠진 거야.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얼굴 좀 봐. 20살 처녀 같네. 에이, 말도 안 돼. 그런데 영수가 조심해야 해. 뭘? 자식들한테 들키면 안 돼. 요즘 애들 이런 거 이해 못해. 복자 말이 맞았어요. 만약 딸애들이 알면 난리가 날 게 뻔했으니까요. 드디어 만나는 날이 왔습니다. 진주 시내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는 베이지색 재킷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예전처럼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 여기에요. 오랜만이에요. 우리는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진주는 정말 오랜만이에요. 50년 만인가. 그러게요. 많이 변했죠? 사람도 많이 변했죠. 우리도. 그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예전 그대로예요. 에이, 무슨 소리예요. 나이가 얼만데. 진심이에요. 눈빛만큼은 예전 그대로라고요. 영숙 씨,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예, 저 그동안 하루도 영숙 씨를 잊은 적이 없어요. 결혼하고 애 낳고 살면서도 문득문득 생각났어요. 준호 씨, 특히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영숙 씨 생각이 더 많이 났어요. 그만해요. 왜요? 우리 너무 늙었잖아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중요하죠. 70이 넘은 사람들이. 그래서요? 70이 넘으면 사랑하면 안 되나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영숙 씨, 저는 진심이에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수 없을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그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이른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게
며칠 후 큰딸 정민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없는데 동생이 그러는데 엄마가 요즘 이상하대요. 뭐가 이상한데? 맨날 웃고 다니시고 핸드폰만 들여다보신대요. 에이, 그런 것 좀 신경 쓰지 마라. 엄마, 혹시 누구 만나세요? 아니, 무슨. 엄마, 솔직히 말씀하세요. 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말해야 할까, 말지 말아야 할까. 그때 준호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숙 씨, 저번에 제가 드린 말씀 생각해 보셨어요? 사실은요? 자식들이 눈치챈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떻게 하죠? 영숙 씨, 제 생각엔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자식들도 이해할 거예요. 그럴까요? 예, 우리 자식들도 처음엔 놀랐지만 결국 이해해줬어요. 준호 씨는 이미 자식들에게 말했다는 거였어요. 용기를 내서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정민아, 네, 엄마가 할 말이 있다. 사실은 엄마가 요즘 누군가를 만나고 있어. 누구요? 옛날에 사귀던 사람인데. 엄마, 잠깐 끝까지 들어봐. 서연이 결혼식에서 우연히 다시 만났어. 50년 만에. 그래서요? 그 사람이 다시 기회를 달라는데. 엄마, 농담이시죠? 아니야, 진심이야. 엄마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른이 넘으신 분이. 그래, 나도 알아. 우스꽝스럽다는 거. 그게 아니라. 하지만 정민아, 엄마도 사람이야. 혼자 사는 게 외로워. 밤에 잠 못 이루는 날이 얼마나 많은지 모를 거야. 엄마, 그 사람을 만나면서 엄마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그분 좋은 분이세요? 좋은 사람이야.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는 괜찮아요. 정민아, 하지만 천천히 하세요. 서두르지 말고. 알았어. 고마워, 딸. 그렇게 자식들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준호 씨와 저는 공식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데이트도 하고, 영화도 보고, 여행도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시선이 신경 쓰였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6개월 후, 우리는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을 모두 모아놓고 말씀드렸죠. 우리 결혼하기로 했어. 와, 손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딸애들도 축하해줬어요. 엄마, 행복하세요. 지금 저는 준호 씨와 함께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가 커피를 내려주고 저는 아침 식사를 준비해요. 둘이서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때때로 여행도 다닙니다. 이른이 넘어서 찾은 사랑이지만 20살 때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요. 70이든 80이든 가슴이 뛴다면 그게 사랑입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것도 좋고 옛 인연을 다시 이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지혜. 첫째,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세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사랑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자식들과 소통하세요. 처음에는 반대할 수 있지만 진심을 전하면 이해해 줄 겁니다. 셋째,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넷째, 주변 시선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겁니다. 다섯째,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50년을 돌아서 다시 만난 사랑. 칠순의 나이에 다시 느끼는 설렘. 이 모든 게 꿈만 같아요. 늦은 사랑일수록 더 깊더이다. 남은 날들은 후회 없이 사랑하며 가보렵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